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제가 요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흑해 그리고 북해 또 뭐 이런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또 나토와 러시아가 굉장히 감정이 곤두서 있는 그런 군사적 충돌을 연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정말 초강력 핵펀치 도발을 러시아를 향해서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협을 러시아는 느낄 텐데, 여기에 러시아는 어떤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봉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 뭐 사실은 뭐 있는 뭐 그런 전략인데 미국만의 또 그런 강력한 대형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부족한 수상 전투함 숫자를 보완하기 위해 중형 및 대형 무인 수상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무인 수상정은 미사일 플랫폼으로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대량의 무인 수상정을 이용한 미사일 물량 공세 전략, 중국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무인 선박은 미 해군은 물론 해병대의 미사일 플랫폼으로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플러그 앤 플레이, 즉 맞춤형 미사일 탈착 방식의 운용을 통해 대단히 효과적인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8일 보도했습니다. 네발뉴스는 이것이 미 해군의 공식 발표 계획이 아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위해 작성된 기사임을 전제로 미 해군의 소요, 그리고 지난 9월 1일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이 언급했던 해병대 작전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무인 수상정에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미사일 모듈이 탑재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이 실험 중인 약 480톤 배수량의 67m 크기의 대형 무인 수상정 LUSV는 마크 56 수직 발사관이나 모듈형 미사일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어서 사거리 50km의 ESSM이나 장거리 대한미사일인 신형 하프 블락 2 플러스 그리고 NSM 등을 탑재해서 해상에 장기 배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지간한 호위함이나 구축함 수준의 미사일을 만재한 이 무인 수상정은 자함 방어용으로는 원격 조종되는 기관포나 중기관총, 해상형 헬파이어 등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규 해상 전투는 물론 해적이나 해상 민병 등 저강도 분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네발뉴스는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은 부족한 전투함 숫자 보완을 위해, 그리고 미 해병대는 전진 작전 기지의 화력 보강을 위해 이런 무인 수상 전투함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제1도련선 일대에 미사일로 무장한 대량의 무인 수상정 차단선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무인 수상정 아주 보편화된 그런 기술로 지금 퍼져 있죠. 그런데 무인 수상정 그러면 다 이제 조그만 보트 이런 걸 지금 상상하고, 우리 한국 해군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개발하고 있죠.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천조국 아닙니까? 그래서 야, 무인 수상정 사람 안 타면 사람만 안 타면 되지. 그렇지만 화력은 구축함보다 더 세게 하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금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제안한 무인 수상정이 이래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보면 그냥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얹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얹어서 이 자리에 컨테이너가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듈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임무에는 대공 미사일이 필요해. 그럼 ESSM 갖다 꽂고, 아니야 이번 그 임무는 지상 타격이 필요해. 그러면 토마호크 갖다 꽂고, 아니야 이번 임무는 이 대함 타격 중국 항모 때려버려야 돼. 그러면 NSM이나 하프 블락 2 같은 거 갖다 꽂고,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종합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다 꽂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 것이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업체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더 대형화시킵니다. 아주 대형화시켜서 아예 그렇게 뒤에 이제 컨테이너도 하지만 여기에다 그냥 고정 배치된 수직 발사관 마크 56 수직 발사관을 꽂자. 그래서 마크 56에 SM6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거리 대공 방어, 그리고 또 이제 이 장거리 대함 타격 이런 거 하자.
그리고 덩치 키워서 언제 뭐 사람이 또 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함경 좀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사람이 장기 작전 안 하니까 그 뭐 승조원 거주구역이다 식당이다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 전부 무장 들어가고 연료 들어가고 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어. 그래서 연료는 아주 연비 좋게 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해서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도록 해서 바다에 그냥 띄워 놓자. 그래서 요트처럼 밑에 흘수를 아주 깊게 만들어서 파도 같은 거 옆에서 쳐도 가만히 뭐 침몰만 안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가지 않고 그냥 띄워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오키나와 옆에 하나, 대만 앞에 하나, 뭐 남중국해 여러 개 이러지고 막 띄워 놓자. 그리고 무선으로 어차피 다 되니까 야 움직여 하면은 이제 괌이나 오키나와나 이런 데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항모전단에 누군가 또 탑승해서 이거 전담 조정하는 조종사가 탑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좋아요. 미국은 천조국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토마호크 그리고 대함 타격하는 이 대함 타격 미사일 대량으로 장착해서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해남도까지 쫙 깔아놓고 그냥 뭐 띄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몇 달 띄워놨다가 들어와서 수리하고, 완전히 그냥 녹슬 테니까 수리하고 깡깡질해서 다시 이제 페인트칠 다시 하고 이렇게 다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중국 진짜 꼼짝 못할 것 같은 무인수상정인데, 이렇게 큰 무인수상정 정말 천조국만 할 수 있네요. 부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중거리 핵 공격 전담 부대를 냉전 붕괴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이 조기 전력화를 추진 중인 다양한 중거리 타격 자산들이 배치되어 러시아를 위협할 것을 보며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군이 지난 1963년부터 1991년까지 중거리 핵 미사일을 운용했던 유럽 육군 예하의 제56 야전 포병사령부를 재활성화하고 신형 장거리 타격무기 배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현지 시각 11월 8일 밝혔습니다. 제56 야전 포병사령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마인츠 카르텔에서 재활성화를 선언하고 육군이 준비 중인 다영역 태스크포스 MDTF 전력을 시범적으로 배속받아 러시아를 겨냥한 임무 수행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활성화된 야전 포병사령부는 육군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로 냉전 시절에는 퍼싱 시리즈 중거리 탄도미사일 3개 대대와 지원 부대로 구성된 편제였으나, 앞으로는 육군의 미래 중거리 전력 MRC로 부르는 다유형 발사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지상 발사 토마호크, SM-6는 물론 프리즘과 LRHW 등의 다양한 타격 자산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미 육군의 MDTF는 전구에 1개씩 배치되는 특임 부대로 예하의 전략 화력대대, 방공대대, 여단 지원대대와 통신대 등의 직할대로 구성되며, 전략 화력대대는 1개 하이마스 포대, 1개 MRC 포대, 1개 LRHW 포대 등을 갖추어 짧게는 40km에서부터 길게는 2700km까지 다양한 화력을 투사하는 막강한 화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MRC 각 투발 수단에서 핵탄두 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냉전 시절 모스크바 선제 핵 공격의 상징과도 같았던 부대를 부활시켜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번 조치에 비례하는 수준의 무력 증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냉전 시절에 퍼싱 탁 이렇게 붙여놓고 56 화력대대 해서 유럽 지역에서 모스크바를 핵 공격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 8군 소속으로 북한을 핵 공격하는 부대가 있었죠. 210 화력 여단 사령부. 근데 여기는 이제 56 화력 야전 포병 사령부인데, 이게 냉전이 끝난 1991년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8일 다시 재창설, 재활성화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MDTF를 갖다 넣겠다. 육군 소장이 지휘하고 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지금 뭐 독일의 마인츠 카르텔이라는 데 사령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령부가 있는 건 지휘부가 거기 있는 것이고, 타격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독일에 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뭐 발틱 상국에 가든지 아니면 루마니아에 가든지 폴란드에 가든지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어요. 사령부는 일단 독일 마인츠 카르텔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전력이 들어가나, 과거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던 퍼싱이죠. 퍼싱은 미국 측 주장으로는 1700km, 그리고 소련 측 주장으로는 2500km의 중거리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 서독에다가 56 화력이단을 배치를 해놓고 퍼싱을 또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소련이 야 그거 좀 빼 없애 너무 위험하잖아 라고 이야기한 것을 무슨 소리야 그 사거리 1700밖에 안 돼 여기에서 서독에서 모스크바까지 2000km 넘으니까 이건 관계없어 이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야 니들 훈련한 거 봤는데 2500km 날아가는 거 봤어 라고 또 소련이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무기 감축 협정할 때 중거리 핵전력 폐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폐기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재창설했는데 어떤 전력이 들어가나? 바로 이제 사성 장군 휘하, 즉 정구 휘하, 유럽 사령부 휘하에 들어가는 이 MDTF입니다. 그래서 사성 장군이 직접 통제를 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전략 화력 대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방공대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지원대대가 들어가죠. 이 전략 화력 대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화력 포병단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나는 하이마스 포병대, 하이마스 아시죠? M142 여기다가 프리즘 미사일 사거리 700-800km 되는 프리즘 미사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냥 230mm 다련장 로켓 쏠 수도 있고 한 바로 그 화력 집어넣고요. 그리고 MRC, 이 MRC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토마호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그 SM6의 지대지 버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총 16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 그리고 사거리 2700km짜리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3개의 타격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00km 그리고 토마호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또 이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바로 그 부대가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 화력의 사거리를 보면 제일 짧은 게 이제 40km짜리 그냥 뭐 기본형 로켓탄 하이마스에다 집어넣으면 40km 그리고 이 LRHW 같은 경우는 2700km까지 해서 40km에서 2700km까지 뭐 모든 무기 체계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화력 사령부가 모스크바 인근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니들 육함대 기함 들어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킬러급 잠수함을 가지고 옆에서 잠대함 타격 훈련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완전히 그냥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완전히 지금 장군 한 방 때리는데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멍군을 할지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다시 보복되는 상응 조치를 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